자, 일단 1번부터 1번은 최근에 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말이 막 이리저리 꼬여 있긴 한데 아닌데 일단 설명할게. 자, 어쨌든 맞춘 사람은 잘 했고 봅시다.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뭐 적분해볼까요? 자, 일단 p에 대해서 q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p에 대한 일단 속도 함수 먼저 써보자. v1 그러니까 t제곱 빼기 3t q에 대해서 v2가 마이너스 t제곱에 at. 자, 일단 BQ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가 3에서 5회. 같은 방향은 V 함수에서 확인이 쉽지. 근데 이거는 일단 정해져 있잖아, 함수가. 그래서 정해져 있는 함수를 먼저 그려봅니다. 일단 양수 쪽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살짝 그리고 여기가 T. 그 다음에 5가 또 뻥이 T니까 여기다가 5를 찍어놓고. 근데 이 놈은 이제 T로 묶어내면 T 빼기 A 이렇게 되죠. 그럼 근이 0과 A가 되니까 대충 A를 뭐 한 이쯤에다가 집어볼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V에 5가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 같은 구간이 3에서 5가 돼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A가 이렇게 5로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A가 5라는 거를 살짝 숨겨놨어. 자, 그래서 A가 5인 거를 살짝 내시고요. 그럼 함수가 결정이 돼. 함수가 결정이 되면 자, x1으로 적분을 합니다. 적분도 별거 없죠. 그냥 세제곱에 2분의 3t제곱으로 적분을 그냥 하고 얘도 마찬가지고 3분의 1에 t의 세제곱에 2분의 5 t의 제곱. 적분 상수는 어차피 0으로 없어집니다. 원점 출발이라서.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또 시작을 해요. 어떻게? 출발한 시각부터 출발한 후 PQ가 만날 때까지. 그럼 그때는 이제 위치가 같은 거야. 만날 때라고 하는 말은 위치가 같은 거. 그래서 이 방정식을 다시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수가 뭐 어렵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정리를 하면 t가 0과 6이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럼 0은 의미가 없고 같이 시작한 거니까 6에서 같이 이제 위치가 같은 상황이 돼. 근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다시 또 시작이 돼. Q의 이동거리를 구하래요. Q의 이동거리. 근데 Q의 이동거리를 구할 때 V 함수를 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Q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0에서부터 5에서 6까지를 얘를 다시 뭐 이거를 적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V2T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어야 돼서 5에서 6까지의 V2T. 원래 얘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는 음수로 들어가서 양수로 만들어준 거야.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 게 얘를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여기다 뭘 집어넣어? 이게 이 의미가 x5 빼기 x0. 여기 2는 뭐 일단 그냥 알아봅시다. 근데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돼. 5를 집어넣은 값은 3분의 125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풀 때 이걸 적분을 하는 것보다 이 함수를 이미 구해놨으니까 이건 x의 6 빼기 x의 5로 그냥 함수값을 대입을 하는 게 좋죠. 거기서 이렇게 빼는 거야. 그래서 요 풀이는 이제 산수니까 이제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는 항상 이게 두 개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위치부터 가속도 할 때 알려줬어서 근데 함수를 굳이 만들어 놓고 이게 적분을 하면 이게 그냥 했던 짓을 또 하는 거라서 함수를 구해놨으면 여기다 바로 집어넣고 함수값을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왜 이렇게 또 많이 틀렸니? 2번도 합시다. 자, fx가 절대값 2sin x 더하기 1이에요.
자, 얘는 K를 구해야 되니까 그냥 뭐 요거 함수를 구해서 2 sin x 더하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K를 합시다. 자, sin 함수를 1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y는 1에다가 그 다음에 2배만큼의 그만큼의 어디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여기가 파이 2파이 이렇게 잡아보죠. 자, K가 0에서 1 사이래요. 그럼 K가 0에서 1 사이니까 0에서 여기가 1, 2, 여기가 3 이렇게 된 거니 이 사이에 K가 들어가면 돼. 대충 여기가 K가 들어가. 그 마이너스 K도 집어넣어요. 대충 마이너스 K도 집어넣어요.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 점이 A1, A2, A3 이렇게 되네요. 자, 사인 안에다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얘를 계산을 하래요. 자, 뭐 이런 방정식이 나오면 대칭성과 주기성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대칭성, 주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봤더니 A2랑 A3이 대칭성이 있죠. 파이랑 2파이의 가운데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하면 3파이가 될 거야. A2랑 A3의 가운데가 2분의 3파이니까 당연히 요즘 두 개를 더하기 3파이. 요게 3파이. 마이너스 사인의 A1이 되죠. 얘가 3분의 1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제 계산이야. 사인 함수에다가 A1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된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관계식으로 치면은 A1 여기 A1 집어넣었더니 이게 K에 대한 식 하나를 이쪽에서 올게. 이게 사인에 A1을 집어넣으면 얘가 K가 돼요. 됐지? 여기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래서 K를 구하면 3분의 1가 이렇게 나오대요. 넘어봅시다. 3번은 어때? 맞춘 사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3번 맞춘 사람? 응? 요거 테마는 방학 중에 한 번은 할 건데 곱하기에 대한 연속. 자, 뭐 아주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F 함수가 끊어져 있어. 나중에 한번 다시 이론으로 해볼게. fx가 불연속 함수 알파에서 그때 여기다 gx 연속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 함수가 되는 문제가 있고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 뭐 방법은 다 달라. 근데 결론은 이 문제의 핵심은 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알파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 그러니까 알파의 오른쪽, 왼쪽, 알파가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f의 값이 뭐 a, b, 이제 분각해요. 오른쪽에서 오는 거 b, 알파의 왼쪽에서 오는 거 a, 함수값 b, 거기에다가 g의 알파. 알파는 뭐 g의 알파는 이거 연속이니까 얘네 값이 연속이 되게 하려면은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a 곱하기 g 알파, b 곱하기 g 알파가 같으려면 a랑 b는 다르니까 당연히 g 알파가 0이 되면 돼요. 이게 바로 근을 숙려놓는 방법이야. 근. 그래서 우리 해석 방법 중에서 5개 있다고 했어요. 5개. 근을 숙려놓는 거, 교점. 그 다음에 극대극점 숨긴 거, 반복점 숨긴 거, 접점 숨긴 거, 그 다음에 점근선 숨긴 거. 이 5개밖에 해석이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핵심은 이제 근을 숨긴 거야. 자, 근데 이제 이참수는 근이 명확하게 보이죠? 마이너스 2랑 0에 대한 두 칸짜리 근이 있고, 근데 gx는 2와 4를 보면 여기서는 직선, 그리고 여기서는 상수함수, 이렇게 불연속 점이 2개인 gx가 있어요. gx. 근데 문제는 뭐냐면 gx에다가 f 함수를 평행 이동해서 얘가 그냥 연속도 아니고 한 군데가
x는 a에서 불연속을 만들래. 실수했어. a의 개수가 한 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불연속점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한 군데를 연속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이게 f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f의 근과 여기 gx가 이제 왼쪽에서 오는 애,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이제 곱해지는데 f라고 하는 애가 0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불연속인 애를 딱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연속이 돼. 이쪽도 곱해지면 연속이 돼버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만 막으래. 하나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f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근이 0인데 이게 2로 돼야 돼.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2만큼을 하면 되죠. 평행 이동을 k가 2가 되면 되고 여기 있는 애는 왼쪽 근이지. 왼쪽 근이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이렇게 돼야 돼. 평행 이동을 6만큼 하면 되죠. k가 6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12.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안 돼. 이거는 빼야 돼. 그래서 이거를 개수로 이제 계산을 막 열심히 해서 푸는 방법으로는 이제 해설에다 넣어놨어.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이런 문제는 다 근이라서 근을 건드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 맞춘 사람. 그래도 4번 맞춘 사람. 이거 우리 제곱근 했는데 이거 한 거를 자, 다시 합시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거인 실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2의 n 제곱근 그럼 정의대로 가요. 원래는 이제 x의 n이 마이너스 32 근데 이게 이제 이런 k가 존재한대. 그럼 근으로서 그래서 정의를 한번 딱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n이 짝수면 여기서 근이 발생하지 않잖아. 그치? 여기서는 짝수면 발생하지 않으니까 n은 일단 홀수여야 되는데 이 문제 조건상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3보다 큰 홀수. 문제 조건에서 2 이상의 변수가 n이라고 했으니 홀수인데 그래서 2보다 큰 홀수는 어쨌든 3 포함해서 3 포함해서 3, 5, 7, 점점점 이런 애들 3 이상의 홀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의 6제곱근 어떤 자연수 이것도 x의 n이 돼도 이런 상황을 하는데 이 제곱근 여기가 k야 k 정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합칩니다. 얘랑 얘를 합쳐야 되는데 연립을 해야 돼. 이런 애가 존재해야 돼. 이게 자연수야. 자연수. 자, 요거를 얘를 아니구나. 6제곱근이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6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자연수의 6제곱근. 자, 요걸 이쪽으로 넘깁시다. k는 마이너스 2에 n분의 5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에다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6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n분의 32 n 이렇게 되는 거지. 얘 표현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은 이게 자연수가 뜨려면 n은 30의 약수 30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홀수 안에서 찾아줘야 돼요. 30의 약수를 찾아주면 3, 그 다음에 5, 7은 안 되고 9, 11, 13, 15 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얘네 합은 23. 근데 이렇게 그냥 뭐 세 줄짜리 문제인데 이게 여기는 4점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운이 나쁘면 3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 문제로. 그러니까 물론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게 제곱근 문제가 그 전에 이제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능 평가원에서는 어떤 짓을 하냐면 항상 이게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정답률을 봐. 정답률이 높으면 어려운 문제를 내도 이 정답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하는 그 문제는 점수를 다운시켜요. 이게 미적분에서는 되게 심한 현상이 있어. 예전에는 30번 킬로문항이었던 미적분 문제가 그냥 애들이 너무 많이 맞추니까 3점짜리로 이름을 바꾸고는 킬러문항 그 난이도 그대로 내. 근데 이게 수원스페이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맞췄던 문제들,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은 이게 지금 4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3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어렵게 풀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더 쉽게 풀어. 자, 추론형입니다. 추론형. 추론형을 일단 접근할 때는 어떻게? 부담 없이 x좌표, y좌표로 일단만 단어. 그럼 대충 보여요, 답이. 자, 3참수와 2참수를 둘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가에서 1하고 2가 x좌표로 1과 2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1과 2. 그치? 가주권에서. 그 다음에 F3과 F4가 오랍니다. 아직 여기 3이랑 4도 F3과 절대값과 그 다음에 G의 4가 오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는 100% 음수일 거예요. 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 놔둡시다. 자, 구간 T가 T에서 뭐하는 데서 부등식 1이 있으면 fx랑 1과 gx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y 값으로 1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y는 1. 자, 요 정도 그어놓으면은 문제 한 반 정도 푼 거야.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일단 구별을 하시고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t의 구간이 이렇게 무한대까지 가는데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t의 최소값이 0이래. 아니, 그럼 또 0도 중요하잖아. 0도 일단 0.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건 x 좌표야. 0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 여기에서 마지막에 g의 f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 fg의 함수를 구하라. 별로도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볼게. F1과 G2가 같은데 이제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좀 충돌이 나요. 이제 그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 아니, F는 1보다 작은데 G는 1보다 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F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G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함수값이 같아질 수가 있나? 이제 그 고민을 하면 당연히 같아질 수 있죠. 이렇게 1로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같아지려면 F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F는 1, 그 다음에 G2라고 하는데도 이 같아지려면 G2는 여기를 또 지나가야 돼요. 근데 대신에 1보다 GX는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2차함수를 그려줘야 되고 3차함수는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것까지 그렸으면은 이제 문제를 그냥 80%푼 거야. 자, 0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0에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3차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3차함수가 모르겠고 그냥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그리면 아주 잘한 겁니다. 0이 어떤 엄청난 의미를 또 가져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겠니 했을 때 3차함수하고의 교점, 근 이런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교점, 근이 되게 중요해. 극대, 극소 중요하고 요거 극소이고 극대잖아. 극대, 극소. 경곡점은 여기는 없지만 접하는 상황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다 정해져 있어. 이렇게. 자, 여기 다시 설명해 드리고 조금 다시.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딱 됩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 규율법 같은 거 쓰는 거야. 이렇게 fx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k의 범위가 이렇게 더 왼쪽으로 더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돼도 f가 1보다 작잖아. f가 1보다 작고 g가 1보다 큰 상황으로 이 k 값을 더 왼쪽으로 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이제 1하고만 만나는 점이 0보다 큰 쪽에서 있다라고 하면은 k 값이 0까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f의 근이 지나가야 돼. 그러면 식이 이제 거의 다 나온 겁니다. 그죠? 식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gx는 2차함수고 여기가 꼭지점이 돼요. 2,2 꼭지점이야. gx, fx도 구해야 되니까 얘는 b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고 f는 근이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근 하나 1하고의 관계입니다. 근이 x에서 만나고 1에서 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절대값 이거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결하면 되죠. 이게 5래고 그럼 당연히 G4는 플러스가 돼서 그냥 나올 거예요. 양수니까
G사는 5. 이거 이용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B를 구할 수 있지. 그럼 F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5가 나왔는데 이 구간 안에 3이 갇혀있단 말이야. 3이 되는 거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우수적으로 쭉 떨어지는 거지. 여기가 1이니까 F3은 5가 될 수 없고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F3이 마이너스 5을 이용해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해결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개혁을 찾는 추론형은 X좌표랑 Y좌표만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잘 때려찍으면 돼. 그냥 그럴듯한 이제 정말 그럴듯한 이제 개혁을 먼저 이렇게 싹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답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씩 보정하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제일 편해요. 자, 나머지 계산은 생략. 6번 갑시다. 6번 맞춘 사람. 6번 그냥 계산 문제인데 잘했습니다. 자, 함수가 좀 짜증나게 생겼죠. fx가 로그 a. 자, 일단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및. 얘가 증가냐 감소냐, 그 다음에 정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함수의 입장에서 따져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얘네들을 잘 보시면 돼요. 2 더하기 1에 와 여기 절대값이 들어갔어. 그럼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은 없이 그냥 풀어내시면 돼. 양수가 되면 2b x 더하기 x 이렇게 돼. 그래서 얘를 정리만 하면 x가 양수가 될 때는 로그 a에 2b 더하기 1 x 이렇게 되고요. 음수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없어져. 그래서 로그 a에 마이너스 x만 일단 나와요. 자, 우리는 이걸 그림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도 양수야. b도 양수니까 이게 1보다 큰.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이제 1 하고 이제 비교가 되겠지. 자, 로그 ax를 그리면 요 놈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얘는 원래는 이제 여기가 2b가 없으면은 똑같이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2b가 들어가면서 이제 평행이동 상황이 됩니다. 평행이동 상황. 아, 무슨 말이냐면 얘를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2b 더하기 이렇게 그냥 끊어내면 요 놈을 평행이동한 거잖아. 얘를 위로 이렇게 좀 더 올려주면 돼요. 결국 이렇게 올려줘. 자, 이러고 나왔더니 y는 x가 지나가는데, 자,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했더니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긴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a, b, c 이렇게 됐더니 이 길이가 전부 다 같대. 등각역입니다. 등각역. 자, 뭐 좌표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지수공부함수 좌표 세팅하는 거는 이번 주에 요즘도 나가요. 자, 그냥 세팅하면 돼. 수능이면 이게 100%거든. 뭐가 100%냐면 좌표 세팅의 순서가 있는데 좌표 세팅의 순서는 A부터 가면 돼. 수능은 원래 그래. 수능은 너희들 여기부터 세팅하라 그래서 이름을 A로 붙여줬어. 순서대로 하라고. 근데 이제 그냥 일부 물질학하는 사설이나 교육청은 이런 걸 안 지켜요.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봅시다. A를 마이너스 t, t로 갑니다.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b는 t, t, c는 2t, 2t. 별거 없죠? 등간격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이번 주에 할 건데 좌표 세팅의 거의 90%는 직각삼각형, 삼각형에 대한 닮음, 합동에 대한 세팅이야. 안 어렵지? X좌표, Y좌표. 안 어렵죠? 너무 당연한 거지? 이제 이게 더 쉽게 보여야 돼, 머릿속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좌표 세팅은 삼각형의 닮음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면 됩니다. 얘는 이제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세팅을 했어. 근데 곡선 위에 있잖아. 그럼 당연히 관계식은 곡선 위에 있는 관계식이 또 들어가게 돼요. 집어넣습니다. 그냥 여기 A라고 하는 점을 먼저 집어넣으면 이쪽 조심해야 돼. 이제
로그 A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로그 A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가 더더 이렇게 돼요. 그래서 Y는 X랑이 만나는 점이니까 Y는 X랑이 만나는 점이라서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가 돼. 자, 이걸 또 집어넣으면은 이건 이제 오른쪽 함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로그 A에 2B 더하기 1에 T가 T. 그 다음에 2T를 집어넣으면 로그 A에 2B 더하기 1, 2T가 2T.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인가.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수원 문제는 아니야. 이제 1학년 과정에 그 연립 방정식 푸는 과정입니다. 자, 그냥 한번 넘겨봅시다. A의 마이너스 T는 T.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A의 T는 2B 더하기 1, T. 또 넘겨버리면 A의 2T라고 하는 거는 2B 더하기 1, 2T. 자, 이러고 나서 형태를 잘 관찰해봐요. 제일 만만해 보이는 애를 찍는 게 좋아. 이 세 개를 할 때,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하잖아. 이게 제일 만만해 보이죠? 이게 나눠도 되고, 아니면은 위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같아진다. 하면 되죠. 곱하기 2를 했더니 얘하고 얘가 같아. A의 2T가 A의 T. 이게 양수니까 날려버려요. A의 T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나오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뭐 T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와. T가 2분의 1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도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4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단순한 계산이 됩니다. 함수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6을 이쪽에 집어넣고 4는 이제 오른쪽 함수에다 집어넣고. 자, 이 정도 연립은 잘 해야 돼요. 요거는 아마 내일은 모르겠다. 이 교재가 와야 돼서 교재가 밀려서 지금 막 잘 안 오고 있는데, 안 그러면 뭐 목요일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좌표 세팅은. 이게 좌표 세팅이 3학학교에서 이번에 또 그냥 멋진 문제가 하나 나왔거든. 3학학교 문제랑 발명 문제까지 넣어갖고 교재를 만들었어. 이쪽은 하여튼 뭐 수능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 갑시다. 7번 맞춘 사람. 이것도 이제 배운 통화인데, 본인이 이제 배웠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딱 하고, 진짜 계산 너무 예쁘게 잘했네. 자, 보실까? 자, 그림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뭐 4차 함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릴게요? 4차 함수가 있고, 아주 예쁜 4차 함수입니다. 대칭성이 있는. 그 다음에 이 4차 함수에 직선을 두 개를 이쪽으로 살짝 그 정도를 집어넣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가 k라고 하네요. 그때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요만큼이 여기가 a, 그리고 여기를 위까지를 가면 여기까지, 밑에는 또 안 들어가. 여기야. 요만큼에 대한 면적. 여기가 a, 여기가 b. 그냥 직접 계산을 해도 답은 나와. 그럼 잘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계산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손해가 있죠. 그래서 배운 대로 갑시다. B에서 A를 빼면 120분에 330, 234, 233이 나는데, 자, 대칭성에 의해서 A를 옮겨버립시다. 이쪽에 갖다 놓는 것보다 어차피 대칭성이니까 얘랑 같은 거고, 여기 있는 이게 A가 됩니다. 이러고 났더니 얘네들을 면적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면적을 띄워 봅시다. 그 면적을 띄워 넣는 애는 계산하기 편한 면적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t를 집어넣어. t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지. t를 어디로 넣느냐면 이렇게 여기까지를 t로 넣어. t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제 b 더하기 t는 4차 함수에 이렇게 된 y축에서 이렇게 된 이만큼 2까지의 면적이 되는 거고, 여기 b, 그 다음에 a 더하기 t는 삼각형 면적이네. 이렇게 삼각형 면적이네.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삼각형은 여기가 k, 여기가 k니까 2분의 1 k제곱이 돼요. k는 양수. 그 다음에 이제 4차함수는 뭐 어쩔 수가 없네. 그냥 적분합니다. 0에서 2까지 4차함수씩이 있으니까 x의 제곱에 2x의 제곱에 더하기 1 얘를 적분을 해. 뭐 여기는 산수야. 산수라서 뭐 어쩔 수 없어요. 15분의 46이다. 여기다가 요거 빼고 이제 나머지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면적을 이렇게 쏙 끼워 넣었을 때 생기는 이득이 크지. 이제 그래서 면적 끼워 넣는 거는 이제 계속 수능에 나오고 있는 거라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번 교육과정까지는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잘 마지막 마무리 해보시고 8번 가보시죠. 8번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조금 고비가 좀 있지. 마지막이 자, 길이 요소들을 보면 일단 BC가 그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있고, 길이 요소들을 쓰면 A, B가 3, A, C가 6, 여기가 5, 그 다음에 각 C, A, B, 여기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가 2분의 5. 딱 요 정보밖에 없는데, 얘를 가지고 BCE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면적, 요 노란색 삼각형 면적을 구하세요. 삼각형 면적을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600 곱하기 높이 이거나 아니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수능이면은 아무래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일단 걔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길이하고 각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없으니까 길이하고 각에 집중을 해봐. 각 여기 편에 대해서 여기 세타. 여기는 뭐 별거 없지. 이거 더 이상 할 게 없네. 자, 그럼 이제 길이를 봅시다. 길이를 보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이는 BC가 있어요. BC가 있는 게 3과 6과 코사인 값이 있으니까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하면 돼. BC의 제곱, 3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3, 6의 9분의 5를 열심히 계산하면 5가 나옵니다. BC는 5가 나와요. 자, 길이를 분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볼게. 길이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 또 괴롭습니다. 여기가 세타가 돼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제 푸는 방법이 일단 하나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애는 이런 거야. 삼각형의 면적,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이 노란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BE 길이에 사인 세타인데 요거는 이제 있어. 요거 하나만 이제 구하면 끝나는 거야. BE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게 계속 집중합니다. 아니 저 BE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 누가 먼저 쓴 건지 모르겠어. 나비 닮음이라고 알아요? 나비 닮음? 나비 형태로 이렇게 닮음이야. 이렇게. 왜냐면 이 편에 대해서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지. 이 편에 대해서 각이 같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이 막국지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을 해요. 닮은 비가 3대 5예요. 3대 5. 3대 5니까 여기 길이 모르니까 3K 이렇게 나요. 여기 모르니까 5K 이렇게 나요. 그치? 근데 코사인 값 있고 5의 값 있고 K 하나 문자 하나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식을 하면 저 K가 풀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근데 닮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요 삼각형이랑 이렇게 큰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여기 세타, 여기 공통각. 닮음이라서 이 닮음비를 기편 5대 6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 파란색 삼각형이 제일 긴 거 5, 이 빨간색 삼각형이 제일 긴 거 6. 5대 6이야. 그럼 이 길이 구하는 거 되게 쉽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닮음이 보이면 좋아. 근데 두 번째 닮음은 잘 안 보이는 닮음이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나는 잘 보인다 그러면 도형이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9번. 맞춘 사람. 9번. 아니, 또 괜히 끝에 있으니까 어려워서 또 괜히 안 풀었나?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좀 있어서 그렇지. 자, 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대. ax 제곱에 bx 더하기 1, ab가 껴들어가네요. 정수 ab.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부정방정식 형태, 부정식 형태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첫 번째, 이거는 역함수. 역함수면 증가만 해야 돼요. 왜?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서 얘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되니, 자, 일단 그냥 미분하고 갑시다. 3x 제곱에 2ax의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잠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어도 상관없지.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3b가 항상 근이 없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근이 하나. 근을 갖고 와요. 자, 그러니까 이차함수 입장에서는 계속 양수 혹은 살짝만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이렇게 되고, 자, 요거랑 또 다른 조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fx 빼기 12x라고 하는 세분 함수가 나와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여줍시다. gx라고 할게요. gx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는 구간이 K랑 2분의 3칸, 2분의 3만큼의 간격 안에서 얘가 감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이것도 3차함수잖아. 3차함수는 대충 뭐 이렇게 gx라고 하는 애야. g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구간을 대충 간격을 2분의 3을 했더니 이렇게 감소 구간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폭이 좀 있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값 중에서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계속 밀다 보면 여기까지 K가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까지. 이 구간 안에서 감소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조건을 써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당연히 극소 개념이 될 거고, 극대 개념이 될 거고, 그치? 이거 혹시 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해석을 할 때, 이 X좌표의 구간이 되면, 이 문제는 무조건 극대 극소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나? K, 무한대 이런 게 있어도, 이건 다 극대 극소 문제야. 왜냐면 이런 애들 중에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라서, X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면, 이게 함수값이 막 바뀌잖아. 함수값이 바뀌는 그 상황은 함수값의 변화는 도함수의 근으로 갑니다. 도함수의 근의 대표적인 게 극대 극소죠. 자, 하여튼 이런 거는 그냥 뭐 읽기도 전에 이거 극대 극소 문제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일단 여기 유저
여기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돼. 한 대점이니까. 자, 뭐 미분을 해보면, 이건 그냥 쭉 쓸게. G'x는 뭐였지? G'x는 저기에 3x 제곱에 ax, 그 다음에 b에서 12를 뺍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집어넣으면은 3, ba 더하기 b 빼기 12. 뭐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하나의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도 중요한데, 2분의 1도 중요해. 왜? 여기 2분의 1일 때, 여전히 기울기가 음수, 감수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함수가, 여기가 마이너스 1과, 여기가 극단적으로 2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의 간격이 2분의 3이 돼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G'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기울기가 극단적으로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 요거를 좀 하나 또 풀어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 밑에 뭐 다 써 있으니까 뭐 따로 풀이 안 해도 되죠. 자, 이쪽에서 나온 조건은 요거. 여기서 나온 조건은 B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4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식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야, 세 개.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줄래? 라고 하면 이건 여전히 또 이제 1학년 과정에 이제 방정식 푸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혀갖고 못했으면 1학년 과정이 약한 거니까 이거는 괜히 쓸데없이 수투에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등식인데 이게 등식이고 얘를 이쪽으로 집어넣고 얘를 이쪽으로 집어넣는 게 좋겠지. 그렇죠? 정리를 해줍니다. 뭐 별거 없어요. b는 2a 더하기 9 여기는 집어넣어. a제곱에 3에 b는 2a 더하기 9 얘를 풀어줘요. a제곱에 6a 마이너스 3, 9, 27 자, 뭐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3, 9 요거를 잠깐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니까 저쪽에서는 a가 마이너스 3에서 9 그런 조건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또 한 번 또 풀어줘. 여기 또 집어넣어. 그럼 2a 더하기 9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45. 아, 이거 근데 1차식이니까 뭐 별거 없네요. 3 넘어가고 그렇게 계산하면 a는 4분의 3이 됩니다. 자, 쟤랑 왼쪽에 있는 애랑 얘를 합쳐요. 그럼 a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3에서 4분의 3.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정수라는 조건을 쓰게 되죠.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까지. 1은 안 되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b의 순서쌍이 나오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3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7이 나오고 0 나오면은 어차피 곱해봐야 이 두 개를 이제 곱해야 되는데 곱해서 최대 최소값 최대 최소값 0 잠깐만 0이 여기가 제일 크네요. 아 제일 작네. 마이너스 10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마이너스 1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게 되게 쉬운데 자, 등차 수열로 시작하면 너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등차 수열 나오면은 첫 번째 꼴, 두 번째 등차 중합, 세 번째 등차 수열의 합. 세 개밖에 안 돼요. 교육과정에서. 여기 등차 수열로 시작을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세 개밖에 못 내니까 개의 집중을 더하면은 문제풀이가 더 잘 보입니다. 자, S에 n 더하기 3이 있는데 3에 a n 더하기 2가 있고 이거의 제곱이네. 이걸 등차 수열 뭐 식으로 딱 써서 들어가면은 난감하죠. 자, 여기를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를 잘 봐야 돼. 이게 등차 중앙으로 보여야 돼요. 등차 중앙으로 보일 때까지 계속 봐야 돼. 왜냐면 얘가 3 a n 더하기 2라고 하는 데는 a n 더하기 3
an 더하기 2, an 더하기 1로 다시 분해를 할 수가 있고 sn 더하기 3에서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연산을 하면 sn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 sn의 제곱 빼기 4 sn 더하기 4는 0이 됩니다. 여기 다행히도 완전 제곱이 돼서 sn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0이 되는데 그랬더니 sn은 2가 되는 이 n이 밑에 보니까 7과 10이 있대요. n이 7과 10. 자, 이것도 방학 중에 뭐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방학 중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해석을 함수로 해석하는 게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이 AN이 ND DN 더하기 대충 이런 구조지.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의 성질을 갖고 있죠. 등차 수열이. 그래서 이 D가 기울기 역할을 한단 말이야. 뭐 AN이 3n 더하기 1 하면 기울기가 3인 직선의 일부가 돼요. 이 합으로 들어가면 합이 SN은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 이렇게 되니까 전체 차수는 2분의 D에 N제곱에다가 뭔가의 N 이런 꼴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기 2 N D 2분의 1 D N제곱 최고차가 SN이 2차 함수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2차 함수를 뭐 그리면 총 4가지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원점에 대한 상황인데 2차 함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뒤집혀지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오른쪽 양수 쪽에서 그려지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내용이 SN.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SN이라고 하는 애가 특징이 있는 게 이 0이라고 하는 N으로 이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만큼이 그는 0을 무조건 하나를 갖고 있지만 사실 N에다 0을 못 집어넣어서 좀 불편한데 하여튼 2차 함수의 일부로 생각하면 되고 2차 함수에서 2로 2차 함수를 대충 이 정도 그려서 2가 되는 N이 2랑 7이다. 이렇게 보면은 좀 구하기가 쉽죠. 아니면은 요 앞에 있는 미정계수 D랑 별을 구하려고 했더니 S의 2도 7, 아니 S의 7하고 10이구나. 미안. 여기 7하고 10이네요. S에는 7 집어넣었던 2고 S에 10 집어넣어서 2가 되면 이거 풀 수 있잖아. 두 개의 미수를 풀 수 있어요.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 2차 함수를 10만 되는 건 별거 없으니까 자, S에는 2 이렇게 적습니다. 2분의 D에 여기 근이 7하고 10이니까 n 빼기 7, n 빼기 1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점 하나 0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 좀 불편하면 대칭성을 이용해요. 2분의 D에 n 잡고 근이 여기 0인 거 하나 알듯이 대칭성을 생각하면 7하고 10 근데 가운데 점은 없지만 이거 두 개 넣으면은 이제 17이잖아. 여기가 17이 되죠. 17. 이게 두 개 양쪽으로 합이 항상 일정할 테니 그럼 여기에 8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9랑 또 같아져요. 이렇게 같아집니다.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n 빼기 17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S의 7이 2인 걸 이용하면 D를 구할 수가 있어요. S는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여기서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하나만 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S의 7과 S의 10이 2로 같다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나 조금 생각을 해야 돼. A의 9가 0. 이게 바로 보여야 돼. 이렇게.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한 성질로 이게 탁 하고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탁 보여야 돼요. S의 7하고 10.
12. 자, 이게 같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같으면 S의 8과 S의 9도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어떻게 봐요? S9 빼기 S8은 0. 이게 A9지. A9.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도. 아니면 요즘에서도 또 봐도 돼요. 여기서 보면은 S10에서 S의 7을 뺀다. 라고 하면은 A10 더하기 A9 더하기 A8 이 0이야.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3의 A9가 0이에요. 그래서 A9가 0이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정도 합시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니까